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대답은 온라인 수업이죠. 온라인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저장하기 쉬운 곳이 유튜브거든요. 용량이 무제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저장해 놓고 거기서 링크를 걸어 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죠. 그쵸. 수업 영상 말고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하죠. 책을 써가지고 100만 권을 판다라는 건 거의 전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튜브에 보면은 글로벌하게 나간 것도 아닌데 국내에서만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그런 클립들도 흔히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런 엄청난 파급력이 굉장히 탐이 날 수밖에 없죠. 저의 메시지를, 저의 생각을 널리 알리고 싶은데 이 유튜브라고는 통로가 기존의 매체나 책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은 좀 힘들고 혹은 기질이 잘 안 맞고 그러더라도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수업을 만드는 틈틈이 제가 세상에 교육에 대해서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집어넣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아 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교육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너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너무 반영되지 않다 보니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막 이리저리 흔드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다 싶으면 막 이렇게 쏠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되는 교육담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참 두드러지는 현상이 쏠림 현상입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냥 하나의 이슈로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고 하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주고 정리해줄 교육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거의 통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당연히 제가 말하는 교육 전문가는 1차적으로는 교사입니다. 교사가 가장 1차적인 교육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는 이 교육 전문가들의 실천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학자들, 그 다음에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하는 행정가들 정도가 어떻게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육 전문가 그러면 일단 교사는 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교육 전문가 소리 들으려면요. 일단 유명해야 돼요. 뭘로 유명한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일단 유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교사가 아니라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면서 일단 유명해진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교육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교사다. 그러면 그 순간 이 사람의 주장에 뭔가 이렇게 권위가 실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주장이 디스카운트 돼 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한 나라죠. 네, 여태까지 그게 현재까지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정부 들어서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번 정부 초반부에 흔히 이제 교사 패싱 정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교사 패싱을 넘어서 이제 교사 학대 정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부가 기재부 같은 데서도 나타났지만은 관료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개돼지라고 불렀던 그 관료들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교사를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건지 이건 좀 더 따져봐야 할 일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교사들이 뭔가 자책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자책 성향이요. 실제로 70년대, 80년대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학교나 교사들은 좀 자책해야 될 만한 상황이긴 했죠. 근데 사실은 그게 꼭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나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학교 역시 후진 나라였던 우리나라의 그냥 축소판이었을 뿐이지만은 그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세대의 교사들은 그 선배들을 통해서 자기들 역시 교사 집단으로서 뭔가 국민들 앞에 굉장히 자책해야 하고 죄송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강박 그런 거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운동, 교사운동 자체가 항상 보면은 포지티브하게 뭔가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교직사회, 그동안의 학교를 반성한다, 자책한다라고 하는 동력으로 많이 움직여 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교사들 중에 책이나 글로 일반인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다거나 뭐 청중을 끌어모은 스피커들 역시 이런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나 교사는 이런 점에서 문제가 많다. 이거 까발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들 막 박수를 치죠. 근데 그런 식의 스피커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나 빼고죠. 그렇죠? 다 이상해. 나빠. 반성해야 돼. 나 빼고. 혹은 나는 적어도 반성해.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식의 관점을 좀 버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은 친절이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듯이 반성이 반복되면 정말 죄인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학교가, 우리나라 교사가 정말 그 정도 수준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계적으로 볼 때 자랑할 점도 많고요. 훌륭한 점도 많아요. 물론 한계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건 자랑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실제로 안에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좀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문성의 영역, 그런 것들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교육 담론이 중심을 잡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좀 튼튼하게 자리 잡았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유튜브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이나 공익재단 같은 데서 만든 훌륭한 콘텐츠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좋다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개인 유튜버들이죠. 이 개인 유튜버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유명해지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일단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유튜브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과정이 광고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기 때문에 유튜버가 돈을 벌려면은 보는 사람들이 광고를 누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잘 생각해 보면 뭐가 문제인지가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교육적인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그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시청자를 많이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시청자들을 여기에 오래 붙들어 맬 수 있느냐, 그리고 광고를 보게 만드느냐, 이런 데 이제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교육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속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리합니다. 사람들을 단기간에 많이 끌어모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시선을 빼앗으려면은 그 콘텐츠의 성격이 굉장히 자극적이라야 되거든요. 선정적이라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신중한 쪽보다는 단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균형 잡힌 쪽보다는 뭔가 치우침이 아주 색깔이 분명해야 되고요.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콘텐츠들이 막 범람할 때 이 자정작용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건데 대중들의 쏠림 현상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쏠리기 쉬운 선정적인 유튜브의 교육 콘텐츠 생태계를 좀 이렇게 자정을 하려면 역시 교사 유튜버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교육 콘텐츠들을 내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가르치거든요. 교사는 사이다를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살펴본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쭉 보아온 교사 유튜버들의 활동은 조금은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그 유튜브를 만약에 활동을 한다면은 내어놓는 콘텐츠들이 설사 화질이라든지 편집 기술 같은 쪽에서는 투박할지언정 그 내용에서 전문성의 깊이가 느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간에 말입니다. 에밀 디리갱은 교사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나이가 20살이 간 넘은 교사라 할지라도 그 사회의 어버이로서 대접하는 것이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속의 사제라는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교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콘텐츠를 내어놓는다면은 그 콘텐츠에서 이래서 교육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구나. 이래서 이 교사들은 지식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쌓여야 되는 거죠. 유튜브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니 여기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의 그 콘텐츠가 바로 세상이 교사를 인식하는 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 그 창이 충분히 그 교사의 이미지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여물어서 차곡차곡 콘텐츠를 올렸으면 합니다. 단기간에 빨리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좀 이겨내고요. 그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의 가장 큰 미덕은 그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저의 채널을 그러한 미덕을 시험하는 그런 장으로 한번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중하고 차분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한번 차곡차곡 쌓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숨에 구독자가 10,000명, 20,000명 늘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조회수가 막 10만, 20만 되고 그런 거는 바라지 않고요. 꾸준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올려놓는 이 콘텐츠들을 하나하나 보아가는 사람들이 1명, 2명 늘어나가면서 튼튼하게 그 기초를 쌓아나갔으면 합니다. 이런 채널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교사들이 교육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진지하게 보여주는 채널들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담론의 기초가 좀 새로 쌓이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는 거죠.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콘텐츠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사도 많고요. 살아온 세월도 적지 않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 책을 읽고 조사를 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가 끊임없이 갱신되는 사람입니다. 그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내용도 사실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콘텐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술적인 한계죠. 지금 여기서 바로 보이겠지만 이제 저 혼자 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해가지고 영상이나 음향이나 효과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어떤 프로듀서나 이런 분이 한번 결합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지만 단기간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캐릭터 자체의 한계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아무래도 이게 50대 아재보다는 좀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분이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남녀를 떠나가지고 그런 점에서 제가 과연 사람들을 끌어당길 만한 매력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제 얼굴이 안 나오는 콘텐츠를 내놓으려면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걸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만 갖고 평생 살아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얼굴 내놓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입니다. 단기간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선정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도 차분한 교육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